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트 모바일 이센터의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 예, 오늘은 여성분들도 모발 이식을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데, 여성 모발 이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을 수술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밀도가 많이 떨어진 여성형 탈모증 두 가지가 있는데, 머리 전반적으로 밀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여성형 탈모증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자분은 이제 50대 후반의 환자분이셨는데, 여성형 탈모증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셨죠. 앞에 헤어라인은 잘 유지가 되는데 중간에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한 20년 동안 모발 이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본 결과, 빠진 양에 비해서 받는 스트레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남자들이야 뭐 옛날부터 대머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빠져도 그냥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다니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3자가 보면 앞에 헤어라인도 잘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거 뭐 스트레스를 받을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면 아주 머리가 거의 하나도 없는 남자분 이상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아무래도 요 미용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민감한 게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요 스트레스는 상당히 많았고, 옛날부터 이제 대머리 치료는 널리 알려졌지만 여성형 탈모증에 대한 치료는 널리 알려져 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알고 이제서야, 늦게서야 치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모발 이식에서 실제로 처음에는 남자들 대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 헤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밀도가 많이 떨어지는 여성형 탈모증에 대한 치료,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케이스를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좀 많이 비어 보이죠? 특징은 뭐냐면, 여성형 탈모증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나 가르마가 있잖아요. 가르마 부위가 좀 많이 비어 보이는데 여기만 빈 게 아니라 이 주위도 거의 같은 밀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정수리라든가 가르마는 머리가 갈라지는 부위라서 훨씬 더 많이 없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가르마 부위가 너무 많이 비어 보여서 치료를 하러 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성형 탈모증은 남자 대머리와 마찬가지로 유전이죠. 유전이라서 만약에 굉장히 가까운 친족의 어머니라든지 아니면 이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성형 탈모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도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거고, 보면 대부분 다 가족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수술이 이제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으로 돼 있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약을 바르거나 아니면 요즘 드시는 약도 여성분들이 드실 수 있는 약도 요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과적인 치료와 병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빠진 부위가 대부분 굉장히 넓기 때문에 모든 부위를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만 저희가 심어가지고 이게 미용적으로 좋아 보이게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그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내과적인 치료가 남성형 탈모증에 비해서 훨씬 더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꽤 있는 부위에 대부분 다 심기 때문에 동반 탈락에 대한 걱정들이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동반 탈락이라는 거는 영구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게 있는데, 의료진의 노고와 그 다음에 기술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없이 아주 일시적인 동반 탈락만 동반하는 그런 수술이 되어야만 여기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가장 우리가 피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에 있는 모낭과 아니면 머리에 그 샤프트를 건드리지 않고 심는 기술이죠.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모낭이나 이걸 건드리게 되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되죠. 그 얘기는 심은 머리와 기존에 있던 머리가 같이 죽는 거를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심을 때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잘만 심게 된다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을 많이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은 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을 무서워해서 수술을 안 하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환자분이 받는 고통을 100%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들의 노고를 좀만 더 한다면, 환자분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한다면 영구적인 동반 탈락이 없이 아주 일시적인 동반 탈락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많이 길러서 좀 더 수술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이게 이제 11개월 후의 모습인데 지금 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죠. 이 정도면 탈모증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정상인데 머리카락이 약간 적은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파마하신 거 보이죠? 저희가 아마 권해서 했을 텐데, 그 수술을 하고 어차피 우리가 굉장히 넓은 부위를 다 메꿀 수가 없다면 수술 이후에 우리가 연출을 해가지고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술 자체도 마찬가지죠. 이게 좋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넓은 부위를 전반적으로 다 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위에 더 많이 심어서 효과적으로 심어가지고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게 키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없어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볼륨 퍼머라든가 파머를 해가지고 머리카락에 힘을 준다면 훨씬 더 많아 보이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의 머리카락은 맥스 4000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4000모 정도, 3000모 정도를 심는 수술인데, 뒷머리도 밀도가 많이 떨어지셨기 때문에 2800모 정도밖에 심을 수가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만족도가 높다면 여성형 탈모증의 수술은 반드시 시도해야 될 질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환자분은 이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미녹시딜 3%를 계속 바르시고, 그 다음에 판시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휴모 제품의 약이 있거든요. 그 약도 계속 드시면서 가끔씩 오셔서 메조세라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11개월까지는 아주 좋았고 그 이후에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여성형 탈모증의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동반 탈락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